강원도 정선의 작은 산골 마을, 10살 소녀 혜진은 엄마를 일찍 여인 채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혜진 앞에 매일같이 나타나는 흰 진돗개가 있었어요. 바로 설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아는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를 혜진 앞에 내려놓았죠. 나보고 지켜달라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설아가 품고 있던 가슴 아픈 비밀과 이 작은 만남이 한 소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를요. 이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글을 매일 쓰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혜진과 설아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작은 산골 마을.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아침이면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오는 햇살이 기와집 처마를 스치고 저녁이면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라 하늘로 사라져갔죠.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10살 소녀 혜진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낡은 목조 가옥이었지만 할머니가 손수 가꾼 작은 텃밭과 감나무 한 그루가 있어 나름대로 정겨웠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텅 빈 공간이 있었어요. 바로 엄마가 떠나간 자리였죠. 혜진은 엄마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따뜻한 품에 안겨 자장가를 듣던 기억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어요. 할머니는 혜진이 물어볼 때마다 하늘나라로 갔다고만 말씀하셨죠. 그래서 혜진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엄마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혜진은 늘 혼자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지만 혜진에게는 그런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혜진은 일부러 늦게 집에 돌아가곤 했죠. 친구들이 모두 사라진 후에야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혜진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집 앞마당에 자주 나타나는 흰 진돗개였습니다. 혜진은 그 개를 설아라고 불렀어요. 눈처럼 하얀 털과 영리한 눈빛을 가진 설아는 산에서 내려와 혜진의 집 앞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처음 설아를 만난 건 지난 봄이었어요. 혜진이 학교에서 울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대문 앞에 설아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다가가자 설아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혜진을 맞이했죠. 그때부터 혜진과 설아는 말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설아는 매일 같이 혜진을 기다렸어요. 혜진이 학교에 갈 때면 골목 어귀까지 따라왔다가 혜진이 돌아올 시간이면 어김없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혜진은 설아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했습니다. 설아의 따뜻한 털을 쓰다듬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혼잣말로 털어놓곤 했죠. 설아는 그런 혜진의 곁에서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혜진과 설아의 관계를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셨습니다. 가끔 설아에게 밥을 주시기도 했고 추운 날에는 마당 한 구석에 따뜻한 담요를 깔아주시기도 했죠. 할머니도 설아가 혜진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설아는 더욱 자주 혜진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설아의 하얀 털과 눈송이가 어우러져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혜진은 그런 설아를 보며 이 친구가 영원히 자신 곁에 있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죠.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혜진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못 본 탓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머니께 혼날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더욱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다다르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설아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입에 뭔가를 물고 있는 모습이 어딘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혜진이 가까이 다가가자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무언가를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갓 태어난 듯한 작은 강아지였어요. 혜진은 숨을 멈춘 채 그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끼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작게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온몸이 젖어 있고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연약해 보였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아는 혜진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혜진에게 뭔가 부탁하는 것 같았죠. 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새끼 앞에 앉았습니다. 나보고 지켜달라는 거야? 혜진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설아는 대답 대신 혜진의 손을 가만히 핥았어요. 그 따뜻한 감촉이 혜진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새끼는 여전히 작게 울며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새끼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작은 심장 소리가 느껴졌어요. 이렇게 작고 약한 생명이 자신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혜진이 마당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급히 다가오셨어요. 새끼를 본 할머니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것을 어쩌면 좋겠니?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은 새끼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의 걱정이 이해가 갔지만 이미 혜진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제발요. 이 아이를 키워도 될까요? 혜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렇게 애원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혜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 담긴 진심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설아는 여전히 혜진 곁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의 눈빛에서 혜진은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어요. 혜진이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혜진은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도 만족한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날 밤 혜진은 새끼를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 자신의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우유를 우려서 조금씩 먹이려 했지만 새끼는 잘 받아먹지 않았어요. 혜진은 밤새 깨어 새끼를 돌봤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어요. 설아는 그날 밤 유난히 오래 마당에 머물렀습니다. 때로는 창가로 와서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어요. 혜진이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을 혜진에게 넘겨주는 의식 같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새끼가 조금 우유를 마셨습니다.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새끼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생겼다는 것을 말이에요. 엄마를 잃고 혼자였던 혜진에게 새로운 가족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새끼를 키우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의 하루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새끼에게 우유를 먹이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새끼부터 찾았습니다. 밤에는 새끼가 아프지 않나 걱정하며 몇 번씩 깨어 확인하곤 했죠. 혜진은 새끼에게 뽀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얀 털에 동그란 몸집이 마치 하얀 손뭉치 같았거든요. 뽀얀이는 혜진의 손길을 따라 조금씩 건강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는데 이제는 혜진의 얼굴을 또렷하게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학교에서의 하루는 여전히 힘들었어요. 혜진은 공부에 집중하기보다 뽀얀이 걱정만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뽀얀이가 잘 지내고 있을지, 우유를 제때 마셨을지 걱정이 앞섰죠. 선생님께서 여러 번 주의를 주셔도 혜진의 마음은 온통 집에 있었습니다. 반 아이들은 혜진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해진 혜진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혜진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개나 키우는 애라며 손가락질했죠. 혜진은 그런 놀림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뽀얀이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 민수라는 남자아이가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반에서 가장 개구쟁이로 유명했어요. 혜진아, 정말로 강아지 키우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의외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신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지만 부모님께서 허락해주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혜진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뽀얀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뽀얀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신나게 말했어요. 그날부터 혜진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수뿐만 아니라 몇몇 아이들이 혜진의 강아지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혜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뽀얀이가 혜진에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준 셈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혜진은 뽀얀이를 품에 안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매일 찾아와 혜진과 뽀얀이를 지켜봤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멀찍이서 지켜보며 혜진이 뽀얀이를 잘 돌보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혜진은 뽀얀이를 안고 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설아야, 고마워. 뽀얀이를 우리에게 데려다줘서. 혜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설아는 혜진의 말을 알아듣는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뽀얀이는 이제 제법 활발해졌어요.
혜진의 손바닥을 핥고 작은 발로 혜진의 팔을 꾹꾹 눌렀습니다. 혜진은 그런 뽀얀이를 보며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혜진의 변화를 기특하게 보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해진 혜진의 모습에 흐뭇해 하셨어요. 가끔은 뽀얀이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도 뽀얀이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면 혜진은 뽀얀이를 안고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엄마는 날 두고 갔지만 이 애는 내가 절대 두고 가지 않을 거야. 혜진은 뽀얀이에게 속삭였어요. 뽀얀이는 혜진의 품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설아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나타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혜진은 그런 설아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설아도 자신만의 생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뽀얀이는 설아의 부재를 더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설아가 오지 않는 날이면 계속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엄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혜진은 그런 뽀얀이를 달래며 품에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직은 이별의 전조라는 걸 깨닫지 못한 채 말이에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설아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혜진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참 늦게 나타나곤 했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모습을 보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혜진은 그런 설아의 변화가 신경 쓰였지만 뽀얀이를 돌보느라 바빠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오랜 세월 산골에서 사시며 동물들의 습성을 잘 아시던 할머니는 설아의 변화를 예사롭지 않게 보셨어요. 설아가 자꾸 산 쪽을 바라보며 서성이는 모습, 평소보다 야위어 보이는 모습이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느 저녁 설아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털이 푸석푸석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힘들어 보였어요. 혜진은 그런 설아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설아야, 어디 아픈 거야? 혜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설아는 뽀얀이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뽀얀이는 설아를 보자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설아는 뽀얀이를 한참 동안 바라본 후 조심스럽게 뽀얀이의 머리를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설아는 마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평소라면 산으로 돌아갔을 텐데 말이죠. 혜진은 창문을 통해 설아를 바라보며 잠들었어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설아가 곁에 있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일찍 일어나 산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혜진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평소라면 혜진을 따라 골목 어귀까지 나왔을 텐데 그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설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혜진은 그런 설아가 이상했지만 뽀얀이를 돌봐야 해서 별로 신경 쓰지 못했어요. 저녁 무렵 할머니가 혜진을 조용히 불러 세우셨습니다. 혜진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혜진은 뽀얀이를 안고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오랫동안 말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설아 말이야. 아마 이제 곧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구나. 할머니의 말에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야생동물들은 자신의 때가 되면 조용한 곳을 찾아 떠난다고 말이에요. 설아도 자신이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혜진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설아는 절대 날 버리지 않아요. 혜진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아가 자신을 두고 떠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혜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날 밤 혜진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창문 너머로 설아를 바라봤어요. 설아는 마당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설아의 하얀 털을 비추니 더욱 애틋해 보였어요. 뽀얀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계속 낑낑거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혜진에게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혜진은 뽀얀이를 꼭 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설아는 안 떠날 거야. 다음 날 새벽, 설아는 평소보다 일찍 산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봤어요. 설아는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치 혜진의 집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 간 혜진은 하루 종일 설아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업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께서 여러 번 주의를 주셨지만 혜진의 마음은 온통 집에 있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설아를 보고 싶었어요. 학교가 끝나자마자 혜진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말이죠. 혜진은 마당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설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설아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멀찍이서 혜진을 바라만 봤습니다. 혜진이 다가가려 하자 설아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마치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그런 설아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점점 더 멀리서 혜진을 지켜보았고 혜진이 다가가려 할 때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마치 작별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그런 설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자신을 피하는지, 왜 예전처럼 가까이 오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혜진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조용히 지켜보셨어요. 오랜 경험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설아가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혜진에게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혜진이 이별의 아픔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뽀얀이도 설아의 변화를 느꼈는지 평소보다 더 불안해했습니다. 설아가 보이지 않으면 계속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혜진은 그런 뽀얀이를 달래느라 힘들었습니다. 자신도 불안한데 뽀얀이까지 달래야 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웠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1월 말인데도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소복소복 내려왔습니다. 혜진은 창문으로 눈을 바라보며 설아를 생각했어요. 설아의 하얀 털과 눈송이가 어우러지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설아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멀찍이서 혜진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혜진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뽀얀이를 품에 안고 설아에게 다가갔어요. 설아야, 왜 이래? 나한테 왜 안 와? 설아는 혜진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혜진에게 다가왔어요. 혜진은 기뻐하며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설아의 털이 예전만큼 윤기가 나지 않는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설아는 뽀얀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뽀얀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핥아주었어요. 뽀얀이는 설아의 따뜻한 혀 끝에 꼬리를 흔들며 반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혜진은 안도했어요. 설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설아는 조용히 산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뽀얀이를 돌보느라 바빴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온 혜진은 평소처럼 설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보이지 않았어요. 혜진은 처음에는 늦게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설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혜진의 마음에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설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계속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지만 설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뽀얀이도 불안한지 혜진의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설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혹시 설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 물어봐도 할머니는 곧 돌아올 거라고만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눈은 더 많이 내려서 마을 전체가 하얗게 덮였어요. 혜진은 매일 설아를 기다렸지만 설아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마음에는 절망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설아를 찾아 나섰어요. 눈이 쌓인 상기를 헤매며 설아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설아야, 설아야, 어디 있어? 혜진의 목소리는 산골짜기에 메아리쳤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혜진은 온 산을 뒤졌습니다. 발이 시려워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걸어 다녔어요. 하지만 설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눈밭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설아야, 제발 와줘. 나 혼자 두지 마. 할머니가 혜진을 찾아 산에 오셨을 때 혜진은 뽀얀이를 꼭 끌어안고 문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혜진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온종일 눈밭을 헤맨 탓이었어요. 하지만 혜진은 계속 설아를 불렀습니다. 설아야, 돌아와. 제발 돌아와. 할머니는 혜진의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주시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설아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뽀얀이는 아픈 혜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침대 옆에서 조용히 지키고 서 있었어요. 마치 혜진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설아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혜진이 80 만에 내렸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사라진 지 벌써 보름이 지났어요. 혜진은 여전히 매일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설아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집 앞을 유심히 살폈지만 설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뽀얀이는 그 사이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처음 설아가 데려다 주었을 때의 작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혜진의 무릎 높이까지 올라올 정도였어요. 털도 더욱 하얗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혜진은 뽀얀이를 보며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눈송이라고 말이죠. 눈송이는 혜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울 때마다 곁에 와서 등을 기대어 주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혜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치 설아가 혜진에게 남겨준 선물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혜진은 눈송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혜진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엄마와 설아를 떠올렸습니다. 둘 다 혜진을 두고 떠났지만 각각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던 거죠. 할머니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혜진 옆에 앉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혜진은 눈송이를 품에 안고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설아가 널 혼자 두고 간 게 아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혜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내 옆에 평생 친구를 남겨준 게다. 할머니께서는 눈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설아가 왜 눈송이를 자신에게 맡겼는지를요. 할머니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맡긴 거야.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눈송이는 혜진의 눈물을 보며 작은 혀로 혜진의 뺨을 핥아주었습니다. 혜진은 눈송이를 더욱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야 알겠어. 설아가 날 위해 남겨준 선물이구나. 혜진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부터 혜진의 마음가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설아가 그리웠지만 눈송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눈송이는 혜진과 함께 자고, 함께 놀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마치 혜진의 그림자처럼 늘 곁에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혜진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있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민수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눈송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러워했고 가끔 혜진의 집에 놀러와서 눈송이와 함께 놀았어요. 눈송이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집에 놀러와도 반갑게 맞이했어요. 특히 아이들을 좋아해서 민수가 오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가곤 했습니다. 혜진은 그런 눈송이를 보며 뿌듯했어요. 봄이 다가오면서 눈송이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마당에서 나비를 쫓아다니고 작은 벌레들과 놀기도 했어요. 혜진은 그런 눈송이를 보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설아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혜진은 눈송이와 함께 설아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설아야, 고마워. 눈송이를 잘 키울게. 혜진의 말에 눈송이가 멍멍 짖었습니다. 마치 설아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께서는 혜진의 변화를 기특하게 보셨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은 혜진을 보며 안심하셨어요. 눈송이도 혜진 덕분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은 우연히 설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께서 혜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설아가 원래는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는데 눈송이만 살아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송이를 안전한 곳에 맡기려 했다고 하셨어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아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눈송이를 자신에게 맡겼는지 알게 된 거죠.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눈송이는 설아의 마지막 유산이자 혜진에게 맡겨진 소중한 생명이었거든요. 그날 밤 혜진은 눈송이를 안고 다짐했습니다. 설아가 못다 한 사랑을 내가 대신해 줄게. 눈송이를 평생 지켜줄게. 눈송이는 혜진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두 친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설아의 사랑이 이어져 내려온 아름다운 인연이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혜진은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자라고 목소리도 조금 변했습니다. 눈송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완전히 성견이 되어서 혜진의 어깨까지 올라올 정도로 컸습니다. 두 친구는 함께 자라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혜진은 중학생이 되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특히 과학 시간에 배운 동물의 본능과 습성에 대한 내용은 혜진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선생님께서 야생동물들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할 때 보이는 행동에 대해 설명하실 때 혜진은 문득 설아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눈송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혜진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설아와의 마지막 날들을 차근차근 떠올려봤습니다. 설아가 점점 멀리서 지켜봤던 것, 자꾸 산 쪽으로 향했던 것, 뽀얀이를 자신에게 맡긴 것까지 말이에요. 갑자기 혜진의 마음속에 하나의 깨달음이 스며들었습니다. 설아는 날 버린 게 아니었구나.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설아가 자신을 피했던 것이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별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진은 더 깊이 생각해봤어요. 설아가 눈송이를 자신에게 데려다 준 것도, 점점 거리를 둔 것도, 마지막에 조용히 사라진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사랑하는 새끼와 혜진을 함께 맡긴 거였어요. 눈송이는 혜진의 변화를 느꼈는지 조용히 다가와 혜진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혜진은 눈송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말이야. 그때 할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혜진의 모습을 보시고는 옆에 앉으셨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니?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혜진은 자신의 깨달음을 털어놨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설아는 날 버린 게 아니라 날 지켜주려 했던 거예요. 혜진의 말에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할머니께서는 혜진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설아는 마지막 몇 달 동안 매우 아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눈송이를 안전하게 맡길 때까지는 버텨야 한다는 일념으로 견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눈송이를 잘 돌볼 수 있다고 확신한 후에야 조용히 떠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설아의 깊은 사랑을 이해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설아가 얼마나 자신과 눈송이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신중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설아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적어내려 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설아의 진심을 이해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진은 달라졌습니다. 눈송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어요. 단순히 귀여운 반려동물이 아니라 설아가 자신에게 맡긴 소중한 생명이라는 걸 진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기꺼이 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혜진은 눈송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책도 더 자주 나가고 눈송이의 건강도 더 세심하게 챙겼어요. 눈송이도 혜진의 변화를 느꼈는지 더욱 다정하게 혜진을 따랐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도 설아와 눈송이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강아지를 키운다고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사연을 나누었어요. 친구들은 혜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민수는 특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혜진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나였으면 그런 책임을 질 수 있었을까? 민수의 말에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기쁘다고 대답했어요. 몇 개월이 더 지나면서 혜진은 자신의 꿈을 발견했습니다. 동물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었어요. 설아와 눈송이를 통해 동물들의 깊은 감정과 지혜를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혜진은 수의사가 되어서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싶었어요. 할머니께 그 꿈을 말씀드렸을 때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설아가 너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게 아닐까 싶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혜진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설아는 혜진에게 단순히 눈송이만 남겨준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까지 제시해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혜진은 눈송이를 꼭 끌어안고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설아야, 이제 정말 알겠어. 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남겨줬는지. 고마워. 별들이 특별히 밝게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설아가 대답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 혜진은 어느덧 30살이 되었습니다. 꿈꿔왔던 수의사가 되어 서울에서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병원 이름은 설아동물병원이었습니다. 혜진의 인생을 바꾼 그 특별한 친구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였죠. 눈송이는 이제 16살의 노견이 되었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80이 넘은 할아버지였어요. 털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고 걸음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여전히 혜진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병원에서도 환자들을 맞이하는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해냈어요. 혜진의 병원은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니라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일도 함께 했거든요. 혜진은 설아처럼 홀로 새끼를 키우다 지친 어미 개들을 특별히 보살폈습니다. 그런 동물들을 볼 때마다 설아가 떠올랐어요. 어느 날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혜진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젊은 수의사가 운영하는 특별한 동물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이었어요. 혜진은 설아와 눈송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기회라고 생각하며 흔쾌히 응했습니다.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은 혜진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송이가 곁에 있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방송국에서도 특별히 눈송이의 출연을 허락해 주었거든요. 진행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수의사가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릴 적, 한 어미 진돗개가 제게 생명을 맡겼어요. 그때 받은 사랑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설아와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이별까지, 그리고 눈송이와 함께 자라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들은 혜진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방송국에도 감동했다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그런데 방송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전화를 거셨는데 자신도 정선에 살고 있다며 설아를 기억한다고 하신 거예요. 혜진은 깜짝 놀라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설아가 원래 자신이 키우던 개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제대로 돌볼 수 없어서 산에 풀어줬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설아가 야생에서 새끼를 낳아 키웠는데 아픈 몸으로도 마지막 새끼 하나만큼은 안전한 곳에 맡기려 했을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혜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설아가 혜진의 집을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설아는 어린 혜진이 혼자 외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새끼를 맡길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았어요. 방송이 끝난 후 혜진은 눈송이를 안고 한참 동안 물었습니다. 설아의 깊은 지혜와 사랑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설아는 단순히 새끼를 맡긴 게 아니라 혜진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그 방송 이후 혜진의 병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버려진 동물을 데려오는 사람들, 혜진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봉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혜진은 이 모든 것이 설아가 만들어준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면서 혜진의 병원은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치료받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혜진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설아가 심어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란 것 같았어요. 눈송이도 나이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혜진과 함께했습니다. 병원을 찾는 아픈 동물들을 위로해주는 역할도 했어요. 마치 설아의 마음을 이어받은 것처럼 다른 동물들을 돌봤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혜진은 눈송이와 함께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혜진은 그 별빛을 바라보며 설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설아야, 내가 맡긴 그 사랑 평생 지켜내고 있어. 혜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눈송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 모든 게 다 너 덕분이야. 눈송이는 혜진 곁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설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어요. 혜진은 눈송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설아가 남긴 것은 단순히 눈송이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법, 책임지는 법,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혜진의 인생 전체가 설아의 선물이었던 거죠. 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반짝였습니다. 혜진은 그 빛 속에서 설아의 따뜻한 눈빛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설아는 여전히 혜진을 지켜보고 있었고 혜진이 자랑스럽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눈송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자. 설아의 사랑을 계속 이어가자. 눈송이가 작게 짖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두 친구는 앞으로도 설아의 유산을 지켜나갈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아의 사랑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는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는 큰 사랑으로 퍼져나간 것이었죠.